지금 조용히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숨은 한국사. 그날 밤 수백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 한 명만 침묵했습니다. 조선 궁궐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비단옷, 화려한 장신구, 모두가 부러워하는 지위. 여인들은 왕의 눈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후궁이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예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후궁이 된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1494년부터 1506년까지 12년의 통치 기간 동안 연산군의 곁을 지킨 후궁들은 하나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총애받은 후궁들은 질투의 표적이 되었고 왕의 관심을 받은 여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 한 명,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홍씨. 1476년 입궁하여 1504년까지 28년 동안 궁궐에 머물렀지만 실록에는 그녀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의 아들 둘을 낳았지만 왕자 명단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후궁 명부에도 녹봉 기록에도 어떤 문서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던 여인. 그녀는 28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니, 정확히는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1504년 8월 갑자사화가 일어난 그날 밤. 궁궐 안에서는 비명이 끊이지 않았고 왕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들이 하나둘 끌려 나갔습니다. 어린 왕자들조차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홍씨만은 달랐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애초에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후궁들이 왕의 총애를 놓고 경쟁할 때 그녀는 조용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왕자를 낳았다며 자랑할 때 그녀는 아이들의 존재조차 숨겼습니다. 모두가 왕의 관심을 받으려 애쓸 때 그녀만은 관심받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빛나지 않음으로써, 기록되지 않음으로써,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살아남은 여인. 오늘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연산군 시대 궁궐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포, 총애 뒤에 가려진 죽음, 그리고 침묵으로 얻은 생존. 1476년 봄 15살의 한 소녀가 궁궐 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홍씨. 성종의 후궁으로 간택된 이 어린 여인은 다른 후궁 후보들과 함께 대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시 성종은 재위 7년차 조선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시기를 이끌던 왕이었습니다. 궁궐은 화려했고 후궁들의 생활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홍씨가 목격한 것은 평온함이 아니었습니다. 입궁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그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7년 3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후궁 간의 시기와 질투가 심하여 궁중이 편안하지 못하다. 이 짧은 문장은 당시 궁궐 내부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후궁들의 질투와 견제를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성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공해왕후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계비로 들어온 윤씨 패비 윤씨는 극도로 질투심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이 다른 후궁을 총애하는 것을 참지 못했고 왕비의 권력을 이용해 후궁들을 압박했습니다.
홍 씨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서는 후궁들, 아름다움을 뽐내며 총애를 구하는 여인들, 그리고 그들이 맞이하는 결말. 1479년 윤 씨는 왕이 다른 후궁을 총애한다는 이유로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폐위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고 얼마 후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왕비조차 안전하지 않은 곳. 그것이 홍 씨가 본 궁궐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홍 씨는 결심했습니다. 눈에 띄지 말자. 총애를 구하지 말자. 기록에 남지 말자. 다른 후궁들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을 때 홍 씨는 수수한 옷을 입었습니다. 왕이 후궁들을 불러 연회를 열 때 홍 씨는 가장 뒤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곧 자리를 떴습니다. 존재감을 최대한 지우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첫 번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선택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능력을 증명하고 인정받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그 권력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빛을 받으면 그림자도 짙어지고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더 아프게 다칩니다. 홍 씨는 이 진리를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1488년 성종의 아들 연산군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당시 홍 씨는 입궁한 지 12년째 27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두 아들을 낳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녀의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았고 궁궐 사람들도 그녀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투명 인간. 그것이 홍 씨가 만들어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록은 홍 씨에 대해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후궁 간의 시기와 질투라는 짧은 문장 뒤에는 수많은 여인들의 눈물과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홍 씨는 그 희생자 명단에 오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때로는 싸우지 않음으로써 더 큰 것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494년 12월 성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25년 동안 조선을 안정적으로 다스렸던 왕의 죽음은 궁궐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홍 씨에게 이 죽음은 슬픔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위기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19살의 연산군이었습니다. 패비 윤 씨의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는 것을 목격했던 소년. 그는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평온했습니다.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이 남긴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고 비교적 안정적인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498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 윤 씨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아직도 궁궐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진실.
그 순간부터 연산군의 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홍 씨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왕의 성격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궁궐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그리고 후궁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연산군 일기 연산군 6년 9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후궁들을 자주 바꾸니 궁중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하지 못한다. 이 문장은 당시 궁궐의 공포 분위기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연산군은 기분에 따라 후궁을 총애했다가 버렸고, 어제 웃던 여인이 오늘 궁에서 쫓겨나는 일이 흔했습니다. 심지어 왕비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첫 번째 왕비였던 거창 군부인 신 씨는 1506년 폐위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지 12년 만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궁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왕비도 후궁도 궁녀도 누구 하나 안전하지 않은 곳. 그것이 연산군 시대의 궁궐이었습니다. 홍 씨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전략을 더욱 철저히 다졌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왕의 총애를 받으려 애쓸 때 홍 씨는 더욱 조용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왕이 후궁들을 불러 연회를 열 때 홍 씨는 병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거처도 궁궐 가장 구석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왕의 눈에 띄지 않는 것,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는 것. 그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유효합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변할 때 그 주변 사람들도 함께 위험해집니다. 리더의 성격이 바뀌고 조직의 분위기가 어두워질 때 무리하게 중심에 머물려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홍 씨는 바로 그 지혜를 실천했던 여인이었습니다. 1500년 궁궐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연산군은 흥청이라는 기녀 제도를 만들어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아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수백 명의 여인들이 궁궐로 들어왔고 그들은 왕의 유흥을 위해 밤낮 없이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기존 후궁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왕의 관심은 오직 새로 들어온 흥청들에게만 쏠렸고 오래된 후궁들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홍 씨에게 이것은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왕이 다른 여인들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그녀는 더욱 완벽하게 존재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명확합니다. 환경이 위험해질수록 더욱 조용히 행동해야 합니다. 실록은 왕이 후궁들을 자주 바꾸니 궁중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하지 못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한 문장에는 수많은 여인들의 공포와 좌절이 담겨 있습니다. 홍 씨는 그 공포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앞으로 나서려 할 때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용기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연산군 시대 모든 후궁이 홍 씨처럼 조용히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후궁들은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숙의 엄씨와 숙원 정씨. 이 두 후궁은 홍 씨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역시 정반대였습니다. 엄씨는 1500년경 연산군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재능이 있었으며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엄씨를 특별히 아꼈고 그녀에게 비단옷과 귀한 보석들을 하사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엄씨의 위세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그녀를 질투했고 궁녀들은 그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씨는 왕자까지 낳았습니다. 연산군의 아들을 출산한 것은 후궁으로서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가 확고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정씨 역시 비슷한 시기에 총애를 받았던 후궁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이 총애하던 기녀 출신으로 뛰어난 가무 실력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연산군은 정씨를 위해 특별한 처소를 마련해 주었고 자주 그녀의 거처를 찾았습니다. 정씨 또한 왕자를 낳았고 자신의 미래가 밝다고 믿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연산군 10년 4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후궁 엄씨와 정씨가 서로 왕의 총애를 다투어 궁중이 편안하지 못하다. 이 문장은 두 후궁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를 견제했고 왕 앞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누가 더 아름다운 옷을 입는지, 누가 더 왕의 관심을 받는지, 누가 더 많은 선물을 받는지. 그 모든 경쟁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그 기록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1504년 8월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 윤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신하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은 궁궐 안의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배신할지, 누가 자신을 비웃고 있는지, 누가 어머니를 모욕했는지. 편집증에 사로잡힌 연산군은 후궁들에게도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엄씨와 정씨는 가장 먼저 표적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너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실록에 이름이 남아 있었고 총애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으며 왕자를 낳았다는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연산군은 그들이 혹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궁이라면 언젠가 그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1504년 9월 엄씨는 갑자기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왕의 명령이라는 것만 전해졌습니다. 엄씨는 자신이 낳은 왕자와도 떨어져야 했고 궁 밖으로 나가 비참한 삶을 살다가 얼마 후 죽었습니다. 정씨의 운명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엄씨보다 더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504년 10월 정씨는 궁녀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어디로 끌려갔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실합니다. 정씨가 낳은 왕자 역시 사라졌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아들조차 신뢰하지 못했고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왕자들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더 아프게 다칩니다. 너무 눈에 띄면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엄씨와 정씨는 왕의 총애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몸소 증명했습니다. 어제의 총애가 오늘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화려함의 대가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 홍 씨는 여전히 궁궐 구석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엄 씨와 정 씨가 화려한 옷을 입을 때 홍 씨는 수수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나설 때 홍 씨는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자를 낳았다고 자랑할 때 홍 씨는 자신의 아이들을 숨겼습니다. 그 차이가 생과 사를 가른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화려함은 때로 저주가 됩니다. 실록은 후궁 엄 씨와 정 씨가 서로 왕의 총애를 다투어 궁중이 편안하지 못하다고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 경쟁이, 그 눈에 띄는 행동이 그들의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엄 씨와 정 씨의 비극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후궁들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에게까지 향했고 그 속에서 홍 씨의 선택은 더욱 절박해집니다. 1504년 연산군의 광기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갑자사화를 통해 수많은 신하들을 죽인 왕은 이제 자신의 가족들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왕자들.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들조차 왕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비 신씨가 낳은 아들, 그리고 여러 후궁들이 낳은 서자들. 하지만 연산군은 그 누구도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자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연산군 10년 7월 조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이 여러 왕자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어머니인 후궁들을 의심하여 궁 밖으로 내쫓다. 이 한 문장에는 엄청난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아들들이 자라서 왕권에 도전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을 낳은 후궁들을 궁에서 쫓아냈고 심지어 어린 왕자들을 어머니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1505년 2월 한 왕자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으로 죽었다고 적혀 있지만 궁궐 안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죽었다는 것을. 그 왕자의 어머니는 후궁 이씨였습니다. 그녀는 한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여인이었지만 아들을 낳은 순간부터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은 이씨가 아들을 이용해 권력을 키울까 두려워했고 결국 그 두려움이 어린 왕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씨는 아들의 죽음 이후 궁에서 쫓겨나 비참한 삶을 살다가 미쳐버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상황을 홍 씨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1480년경과 1485년경에 태어난 두 왕자.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공식 왕자 명단에도 어떤 기록에도 그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홍 씨는 아이들을 궁궐 가장 구석진 곳에 숨겨 키웠습니다. 왕 앞에 나서지 못하게 했고 다른 왕자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절대 눈에 띄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로서 극도로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왕자로 인정받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왕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홍 씨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들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후궁들이 자신의 아들을 왕 앞에 데려가 자랑할 때 홍 씨는 아이들을 방 안에 숨겼습니다. 궁중 연회가 열릴 때도 왕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행사에도 홍 씨의 아들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1506년 초 연산군의 광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첫째 아들조차 의심하기 시작했고 왕세자의 외가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자신의 직계 후손조차 믿지 못하는 왕. 그 아래서 서자인 다른 왕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홍 씨의 두 아들은 그 모든 광기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기록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의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적용됩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과도하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경쟁시키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SNS에 아이들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을 자랑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고 불필요한 경쟁에 내몰 수 있습니다. 홍 씨는 침묵으로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두 아들의 생명을 보호한 것입니다. 1506년 9월 마침내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 진성대군을 새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2달 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된 후 궁궐을 정리하던 신하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록에 없는 왕자들이 있다는 것을. 홍 씨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연산군의 아들들은 대부분 처형되거나 멀리 유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 씨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었고 어떤 권력 다툼에도 연루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홍 씨 역시 안전했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연산군과의 관계 때문에 조사받고 처벌받았지만 홍 씨는 기록이 없었기에 조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진정한 보호는 드러냄이 아니라 숨김에서 옵니다. 실록은 왕이 여러 왕자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어머니인 후궁들을 의심하여 궁 밖으로 내쫓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수많은 어머니들의 눈물과 아이들의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자식을 지켰고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공유하는 시대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조용히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1504년 여름 궁궐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생모 윤씨를 폐위시키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7월부터 이미 징조가 있었습니다. 왕은 갑자기 과거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궁궐 안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연산군 일기 연산군 10년 7월 29일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밤낮으로 생모의 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여 먹지도 자지도 못한다. 이 문장은 당시 연산군의 극도로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분노가 20년이 지난 후에도 왕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 감정은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들어서자 왕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궁궐 문을 굳게 닫고 외부와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신하들조차 왕을 만나기 어려워졌고 궁녀들은 두려움에 떨며 왕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후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도 왕의 기분에 따라 총애받거나 버림받았던 그녀들은 이번에는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왕의 눈빛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엄씨와 정씨 같은 총애받던 후궁들은 더욱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관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관심이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에게 돌아올까 두려워했습니다. 반면 홍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소에 조용히 머물렀고 궁궐 안의 소란에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모여 왕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수군거릴 때도 홍 씨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이라는 것을. 그리고 폭풍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최대한 낮게 웅크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8월 4일 드디어 갑자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은 한밤중에 갑자기 신하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그날 밤부터 궁궐과 한양 전역에서 대대적인 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 씨의 폐위와 사사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람들이 끌려왔습니다. 대신들, 궁녀들,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들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궁궐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소리, 울음소리, 끌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후궁들은 자신의 처소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왕의 광기가 언제 자신들에게 향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씨는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제발 왕께서 저를 잊어주소서. 총애받았던 그녀는 이제 그 총애가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왕의 기억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 기록에 자신의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씨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자를 낳았고 왕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으며 궁궐 안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8월 5일 새벽 정씨는 궁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실합니다. 엄씨도 며칠 후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궁 밖으로 내보내라. 한때 왕의 총애를 받으며 화려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홍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처소 깊숙한 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들으며 밖에서 벌어지는 참극을 상상하며 그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도 방 안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홍 씨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라.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라. 우리는 여기 없는 사람들이다. 그날 밤은 홍 씨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자신의 방문이 열리고 궁녀들이 자신을 끌어낼지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그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홍 씨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그녀의 이름이 없었고 왕의 기억 속에도 그녀는 희미했으며 다른 후궁들도 그녀의 존재를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갑자사화는 일주일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고 수천 명이 유배되었으며 무수한 가족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궁궐 안후궁들 중에서도 여럿이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홍 씨만은 끝까지 무사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위기의 순간 가장 안전한 곳은 그림자입니다. 실록은 왕이 밤낮으로 생모의 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여 먹지도 자지도 못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곧 터질 폭발의 징조였고 그 폭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28년 동안 준비해온 침묵의 전략을 그날 밤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가 다가올 때 무리하게 앞에 나서기보다는 때로는 조용히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폭풍은 언제나 높은 곳을 먼저 강타하고 낮은 곳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1504년 8월 4일 밤부터 시작된 갑자사화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숙청 중 하나였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고 그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신들은 물론이고 궁녀들, 후궁들, 심지어 어린 왕자들까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연산군 10년 8월 6일 조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명하여 패비 윤 씨의 일에 관련된 자들을 모두 처형하니 그 수가 수백 명에 이른다. 수백 명. 단 며칠 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20년 전 윤 씨의 폐위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간접적으로 연루되었거나 심지어 억울하게 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합리적 판단을 넘어섰고 의심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궁궐 안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윤 씨의 폐위 당시 궁녀로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이가 들어 50대, 60대가 되어 있었지만 연산군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내 어머니를 왜 구하지 않았는가? 왕의 추궁에 궁녀들은 울며 빌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연산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궁녀 중 일부는 그 자리에서 곤장에 맞아 죽었고 일부는 궁 밖으로 쫓겨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후궁들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갑자기 과거 아버지 성종의 후궁들까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누가 어머니를 괴롭혔는가? 누가 어머니를 질투했는가? 이미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늙은 여인들이었지만 왕은 그들의 과거까지 파헤쳤습니다. 엄씨가 궁에서 쫓겨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후궁이었지만 왕은 갑자기 그녀가 궁중의 다른 후궁들과 공모하여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엄씨는 항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정 씨의 운명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8월 5일 새벽 정 씨는 궁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 씨는 궁 밖 어느 우물에 빠뜨려졌고 그 우물은 이후 메워졌다는 이야기.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왕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아들들 중 일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혹시 신하들이 이 아이들을 이용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편집증에 사로잡힌 왕은 어린 왕자 한 명을 급사시켰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갑자기 병이 들어 죽었다고 적혀 있지만 궁궐 안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죽인 것이라는 것을. 그 왕자의 어머니는 미쳐버렸고 얼마 후 궁에서 쫓겨나 거리를 떠돌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참극 속에서 홍 씨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처소에서 단 한 걸음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궁녀들과의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숨을 죽이고 조용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 씨는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서 조용히 숨어 지냈고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울음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갑자사화는 약 보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새로운 사람들이 끌려갔고 매일 아침 새로운 시신들이 나왔습니다. 궁궐 안은 공포로 가득했고 아무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자 서서히 광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도 조금씩 식어갔고 더 이상 처형할 사람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사화가 끝난 후 궁궐 안 사람들은 누가 살아남았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대부분 죽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궁녀들 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후궁들도 여럿이 쫓겨나거나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혹한 숙청 속에서도 홍 씨는 무사했습니다. 그녀는 갑자사화 전과 똑같이 궁궐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아무도 그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광기가 지배하는 시대, 합리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홍 씨는 28년 동안 연습해온 그 전략을 갑자사화라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생존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실록은 왕이 명하여 패비 윤 씨의 일에 관련된 자들을 모두 처형하니 그 수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기록했습니다. 수백 명의 죽음, 그 엄청난 참극 속에서 홍 씨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영웅적인 행동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틱한 탈출로 목숨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때로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폭풍은 지나가고
모든 광기는 언젠가 끝납니다. 그때까지 살아남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06년 9월 2일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등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그의 이복 동생 진성대군을 새 왕으로 옹립한 것입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2달 후 그곳에서 31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12년간의 공포 통치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새 왕 중종이 즉위한 후 궁궐을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 시대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신하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종실록 중종 1년 9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궁중을 정리하던 중 기록에 없는 후궁과 왕자들이 발견되었다. 기록에 없는 후궁. 그것이 바로 홍씨였습니다. 신하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30년 가까이 궁궐에 살면서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홍씨를 소환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언제 입궁했는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는가? 홍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1476년 성종시대에 입궁했습니다. 2 아들을 낳았지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았을 뿐입니다. 신하들은 그녀의 2 아들도 확인했습니다. 26살과 21살 정도로 추정되는 2 젊은이. 하지만 그들 역시 어떤 기록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왕자 명단에도 녹봉 기록에도 심지어 태어난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산군의 후궁과 왕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폐위된 왕의 후궁들은 궁에서 쫓겨나고 왕자들은 처형되거나 먼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특히 연산군처럼 폭군으로 여겨진 왕의 가족들은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연산군의 다른 후궁들은 대부분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낳은 왕자들 중 일부는 유배되었고 일부는 처형되었습니다. 연산군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홍씨와 그녀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조사해도 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권력 다툼에 연루된 적도 없고 정치적 사건에 관여한 적도 없으며 심지어 궁궐 안 사람들조차 그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30년 가까이 궁에 있었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고 어떤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씨와 그녀의 2 아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다만 그들을 궁 밖으로 내보내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은 토지와 재산을 지급했습니다. 홍씨는 1506년 가을 30년 만에 궁궐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입궁했을 때는 15살 소녀였지만 이제는 45살의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궁궐에서 보냈지만 그 어떤 화려함도 누리지 못했고 그 어떤 권력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2 아들과 함께 건강하게 무사히 살아남아 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엄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1504년 갑자사화 때 궁에서 쫓겨난 후 비참한 삶을 살다가 1년도 안 되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으며 화려하게 살았던 여인이 궁 밖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쓸쓸히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정 씨는 이미 1504년에 사라졌고 그녀가 낳은 왕자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다른 후궁들 역시 대부분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총애받았던 후궁일수록, 기록에 많이 남은 후궁일수록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면 홍 씨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궁 밖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언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을 때도 기록되지 않았고 죽어서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살아서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홍 씨의 이야기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화려함인가 아니면 생존인가? 기록에 남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인가? 홍 씨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역사에 한 줄도 남기지 않았지만 두 아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지 못했지만 공포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지 못했지만 왕의 광기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SNS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고 기록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홍 씨가 30년 동안 실천한 침묵의 전략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입니다. 실록은 궁중을 정리하던 중 기록에 없는 후궁과 왕자들이 발견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기록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홍 씨의 최고 전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자식을 보호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불필요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조용히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남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장면을 통해 한 여인의 놀라운 생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476년 입궁부터 1506년 퇴궁까지 30년의 시간 동안 홍 씨가 선택한 전략은 한 가지로 일관되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 기록되지 않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기. 이 7장면은 서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선택이 두 번째 선택을 가능하게 했고, 두 번째 선택이 세 번째를 만들었으며, 그렇게 쌓인 전략들이 결국 7번째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결정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생존 서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연산군 일기와 중종실록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후궁 간의 시기와 질투가 심하여 궁중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성종시대의 기록. 왕이 후궁들을 자주 바꾸니 궁중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하지 못한다는 연산군 초기의 기록. 왕이 명하여 패비 윤씨의 일에 관련된 자들을 모두 처형하니 그 수가 수백 명에 이른다는 갑자사화의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중을 정리하던 중
기록에 없는 후궁과 왕자들이 발견되었다는 중종 시대의 기록. 이 네 개의 기록을 연결하면 홍 씨의 전략이 얼마나 정교했고 얼마나 일관되었으며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궁중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그녀는 경쟁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왕이 후궁들을 자주 바꾸는 공포 속에서 그녀는 왕의 관심 밖에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수백 명이 죽는 대학살 속에서 그녀는 침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새 왕조가 시작될 때 그녀는 30년 동안 준비한 익명성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전체 서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선택이 쌓여 운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홍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침묵의 달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15세에 입궁한 그날부터 30년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을 지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갑자사화라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둘째, 진정한 힘은 드러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홍 씨의 이야기는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때로는 숨는 것이, 침묵하는 것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생존이 곧 승리라는 것입니다. 홍 씨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도, 왕의 총애를 받지도, 권력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고 두 아들을 지켰으며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의 힘, 침묵의 가치, 인내의 보상, 그리고 생존의 지혜. 이 모든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원칙입니다. 역사는 화려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하지만 실제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홍 씨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30년의 침묵, 그리고 단 한 줄의 기록. 그것이 한 여인이 조선 최악의 폭군 아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시대 한 여인의 놀라운 생존 이야기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홍 씨라는 이름 석자만 남기고 모든 기록에서 사라진 여인. 하지만 바로 그 익명성 덕분에 3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여인. 7가지 장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1476년 입궁 당시부터 그녀는 눈에 띄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연산군 시대가 시작되며 궁궐이 위험해질 때 그녀는 더욱 조용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엄씨와 정씨 같은 총애받던 후궁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을 때 그녀는 경쟁하지 않았기에 안전했습니다. 네 번째, 왕자들조차 위험한 시대에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을 철저히 숨김으로써 생명을 지켰습니다. 다섯 번째, 갑자사와 전야의 공포 속에서도 그녀는 냉정함을 잃지 않고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여섯 번째, 수백 명이 죽는 대학살 속에서 그녀는 기록에 없었기에 표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때 그녀는 30년 동안 쌓은 익명성 덕분에 처벌받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7가지 선택이 모여 하나의 완벽한 생존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용기,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절제, 위기 상황에서 침묵으로 대응하는 냉정함, 사랑하는 사람을 조용히 지키는 지혜. 이 모든 것이 홍 씨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홍 씨의 어떤 선택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조용히 물러서야 할 순간이 있었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교훈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조선시대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는 화려한 사람들만 기록하지만 진짜 지혜는 조용한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조용한 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